네, 시사 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 클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9월 둘째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을까요?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정해봤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교사들의 멈춤입니다. 최근 사실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가 됐었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9월 4일에 이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추모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모였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 현장이 아닌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서희초 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그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후에도 사실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었죠.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한 선생님께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그러니까 문제 학생들을 에 대해 지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면서 사과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결국은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얘기가 이런 사건이 뉴스로 소식으로 접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교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 정도야? 라고 놀라셨던 분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 얼마 전이었죠.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왕의 DNA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 저는 그 편지였었나요? 보고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너무 놀랬었고, 드라마에서만 볼 법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진짜 놀랬습니다. 학부모의 갑질의 수준이 이제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경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졸업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어떤 상황,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우리가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였을 줄 몰랐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 이 교권 붕괴 사태가 아마 단순하게 원인 하나 정도는 아닐 겁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겹치고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 이 교사들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고 또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교원 지휘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그리고 고소의 위협 때문에 제대로 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회에서 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위 소위에서 금요일에도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야는 이 교원 지휘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히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침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학생부, 생기부에 등록하는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지금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법안 처리까지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은 사실 학교 폭력도 생활기록부에 적시하기로 했지만 학폭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만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좀 조율해서 반드시 오는 21일 본회의에선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권이 붕괴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교육 방향을 좀 제대로 한 번 더 설계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는 학생과 학부모의 그 공교육 경시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그렇다면서요. 학교는 잠자는 곳, 쉬는 곳, 정말 공부하는 곳은 학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사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공경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게 뭐 쌓인 것들이 결국 폭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그리고 왜곡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권리의식이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자체가 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주에 뽑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논술이나 시사상식 문제로 충분히 나올 법한,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번 교권 관련해서도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관련계 논술 주제로 나왔었고, 교권의 붕괴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교육 붕괴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입니다. 12월에 100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서울에 오는 그런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상은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이 가사 도우미의 경우는 이 만 2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지식이나 어학 능력을 평가한 뒤에 또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 도우미는 이 정부가 선발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필리핀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찬성의 경우는 현재 사실 가사 육아 분야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우려한다거나 또 높은 육아 비용 때문에 또 자녀 갖는 걸 포기하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죠. 가사 육아 부담은 현재 최저의 이 출산율을 기록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올해도 뭐 2분기에 0.7명대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역대 최저는 그냥 그대로 갖다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수치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질 뿐이지 역대 최저. 그죠? 이 상황이 사실 바뀌지 않고 있고 미래 전망도 사실 밝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실 이해가 부족한 분들인데, 외국에서 그 오시는 분들이 과연 육아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육아의 그 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가사 도우미 분들의 그 시급이 15,000원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 최저시급을 받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 좀 넘지 않을까라는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임금 자체를 차별적으로 받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지금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제도 사실 언론에서 논술 주제로 꽤 여러 번 나왔어요. 올해에도 한 두세 곳에서 이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수업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좀 논의를 하고 여러 얘기들을 나눠봤었는데, 사실 육아가사 담당 도우미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도우미가 필요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스스로 자기 손에서 우리 아이를 기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직접 키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즉 과도한 이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아 가사가 여전히 이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현 문화도 바뀌지 않으면 이 가사 도우미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실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제가 이제 친구들과 논의하면서 참 나왔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어쨌든 외국인의 그 근로자가 들어오는 건 하나의 우리나라 이민 정책과도 또 넓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꼽은 이슈는 바로 한미일 대 북중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국제 이슈를 좀 꼽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했고 현재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거리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아서 국제적 이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안 회의에서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이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 군사 무기 제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한테 첨단 기술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해관계가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도 이 북러 간의 무기 거래의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사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인데요. 이에 맞서서 북한과 러시아도 지금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현재 중국을 우리나라가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국내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한 건데요. 여러분은 이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한 찬반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이 한미일의 공조 강화는 필수적이다. 특히나 현재는 북중러가 더욱더 거리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미일 이 공조 강화는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중국을 홀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그 역할,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역할도 필수적이고 또 외교 안보를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이 주제도 사실 논술 주제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외교 안보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신냉전 체제에서 북중러와 한미일 이 양측의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현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외교 방향을 걷고 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대화를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현재 일본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한 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 클라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3가지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정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편집도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키워드도 줄이고 제 말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라였습니다.